process.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음모론 중 하나죠.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의 마법의 총알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추측이나 상상이 아니라 아주 냉정한 과학, 바로 물리학의 관점에서 이 미스테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논쟁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 하나에서 비롯됩니다. 벌써 60년이 넘었죠? 단 한 발의 총알. 이게 어떻게 두 사람 몸에 7개의 상처를 남길 수 있었을까? 이게 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과연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당시 워런위원회가 발표한 총알의 경로, 그러니까 진검을 399호의 여정인데요. 한번 보세요. 케네디 등을 뚫고 목으로 나오고 다시 코널리 주지사의 등, 가슴, 손목을 거쳐 허벅지까지. 와, 이걸 그냥 듣기만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의 고개에 가까운 움직임처럼 들리죠. 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반론이 바로 이겁니다. 총알이 무슨 의지를 가진 것처럼 지그재그로 날아가야만 했다는 주장. 이 지그재그 신화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나 다큐멘터리에서 본 이미지가 바로 이거죠. 총알 한 발이 케네디를 맞추고 갑자기 공중에서 방향을 휙 꺾어서 그 앞에 앉은 코널리 주지사까지 맞췄다는 그런 상상.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현실은 어땠을까요? 이 마법의 비밀은 사실 아주 간단한 착각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리무진의 좌석 배치 때문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2차원 평면으로 볼 때랑 3차원 입체로 볼 때 얼마나 큰 차이가 생기는지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첫 번째 단서입니다. 두 사람의 높이가 달랐어요. 코널리 주지사가 앉았던 보조 좌석은 케네디 대통령의 뒷좌석보다 약 15cm나 더 낮았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결정적인 단서. 코널리 주지사는 케네디 대통령의 바로 정면에 앉아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차량 중앙 쪽으로 약 8cm 정도 더 안쪽에 앉아 있었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사실, 즉 더 낮고 더 안쪽에 앉아 있었다는 걸 합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바로 이겁니다. 저격수가 있었던 6층 창문에서 케네디의 몸, 그리고 코널리의 몸까지 이 세 점을 3차원 공간에서 이어보면 놀랍게도 완벽한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마법이라고 생각했던 지그재그는 사실 2차원적인 착시 현상에 불과했던 거죠. 좋습니다. 궤적의 미스터리는 풀렸네요. 하지만 진짜 주인공, 이 모든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총알 자체는 어떨까요? 이 작은 쇠조각에 담긴 물리적 증거들은 우리에게 어떤 진실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음모론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주장 중 하나죠. 그렇게 많은 뼈와 조직을 뚫고 나온 총알이 어떻게 거의 흠집 하나 없는 온전한 상태로 발견될 수 있냐는 거예요. 뭐 듣고 보면 정말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과학은 숫자로 말하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원래 이 총알의 무게는 160그레인이 조금 넘었는데 발견된 총알은 158.6그레인이었어요. 약 2그레인이 사라졌죠. 그런데 놀랍게도 코널리 주지사의 몸에서 나온 총알 파편들을 다 모아서 무게를 재보니까 정확히 그 사라진 2그레인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절대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명백한 증거죠. 그리고 이건 무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 기술로 이 총알을 정밀 3D 스캔해 봤더니 보세요. 모양 자체가 찌그러져 있고 특히 밑부분은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힌 것처럼 납작하게 눌려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대칭이었죠. 이건 총알이 사람의 단단한 뼈, 아마도 코널리 주지사의 갈비뼈나 손목뼈와 부딪혔을 때 생기는 전형적인 변형입니다. 자, 이제 퍼즐 조각들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총알의 경로는 직선이었고 총알의 손상도 설명이 됐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물리적 증거들을 실제 상처, 그리고 그 순간을 기록한 영상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상처의 모양을 이해하려면 먼저 텀블링이라는 아주 중요한 탄도학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총알이 몸속으로 들어가면요, 팽이처럼 안정적으로 돌면서 깔끔하게 뚫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저항 때문에 균형을 잃고 옆으로 돌거나 마구 회전하기 시작하거든요.
바로 이 텀블링 현상 때문에 코널리 주지사의 등에 난 총알 자국이 작고 동그란 구멍이 아니었던 겁니다. 총알이 케네디의 몸을 뚫고 나오면서 이미 불안정해졌고 옆으로 누운 상태로 코널리의 등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마치 열쇠구멍처럼 길고 타원형의 상처가 남게 된 겁니다. 이건 탄도하게 남긴 서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자프루더 필름이죠. 여기 224프레임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케네디가 총에 맞는 바로 그 찰나, 그 앞에 앉아있던 코널리 주지사의 재킷, 오른쪽 옷깃이 펄럭하고 튀어오르는 게 보입니다. 총알이 그의 가슴을 관통하면서 폐 속의 공기가 터져나왔기 때문이죠. 이건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같은 총알에 맞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빼도 박도 못하는 시각적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물리적 증거들이 하나같이 단일 총알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이걸 마법이라고 부르며 믿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그 답은 물리학이 아니라 심리학에 있습니다. 우리 뇌는요, 좀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대통령 암살처럼 어마어마한 사건에는 외로운 총잡이 한 명이라는 단순한 원인보다는 뭔가 거대하고 복잡한 음모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의 연속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 어떤 의도나 패턴을 찾아내려고 하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마법이라고 주장됐던 모든 것들, 즉 지그재그 궤적, 온전한 총알, 각기 다른 반응 시간 같은 의혹들이 사실은 3차원 공간의 직설, 측정된 질량 손실, 그리고 필름에 기록된 동시 타격이라는 물리학적 사실로 모두 설명이 되는 거죠. 결국 이 마법의 총알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차갑고 명백한 데이터와 물리 법칙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왠지 더 그럴듯하게 들리는 우리의 직감이 끌리는 매혹적인 이야기를 믿을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쪽인가요?